자, 이제 7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 6가지를 저번 시간에 숙제로 풀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설명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 만약에 어려워서 못 푼 분들이 있으면 설명 들으면서 내가 왜 못 풀었는가를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잘 풀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들으면서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콜앱에 문제 6가지를 다 옮겨 놓은 상태고 하나씩 좀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하래요. 자, 이제 능숙하신 분들이야 사실 그냥 이 문제를 그대로 읽어도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으실 텐데, 얘가 지금 능숙하지 않다, 내가 뭔가 로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읽었을 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 지문 독해할 때 끊어 읽듯이 얘도 똑같아요.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일단 단계별로 끊어서 내가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문제를 좀 끊어 볼게요. 입력받은 정수, 이거는 인풋으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여기 인자로 넘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일단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걸 리턴할 수 있는 함수를 구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문제의 목적. 그러면 일단 입력받은 정수는 이 S, 여기서 넘기고 있는 이 인자니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여기지, 예. 여기 인자로 넘기고 있는 이 수니까 이 수의 모든 약수를 일단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약수의 합을 리턴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놓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입력받은 정수를 활용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건 쉬워요. 이거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얘가 이미 2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입력받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이렇게 넘겨 받을 거잖아요. 2가지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합을 리턴하는 함수 해야 되니까 리턴 값도 존재하고 있고, 그럼 이 3개 끝났네요. 대신에 이제 합이 제대로 리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구현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우린 약수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 테스트 케이스도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문제만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름 짓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름 지어져 있는 얘랑 똑같지 않아도 내가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 약수의 합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 상태에서도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얘가 이렇게 없다고 했을 때 이 함수의 모양을 만드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나요? 문제를 제외하고 이거랑 상관없이 이 코드만 딱 봤을 때, 5번째 줄 이 코드만 봤을 때 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겠죠. 왜?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뭔가 값을 남겨야 되고 그걸 여기다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함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이 구조로 그냥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때 가장 좋은 건 내가 암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랑 그렇지 못한 범위를 같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약 이제 한 12 정도? 12의 약수의 합 정도는 암산으로 가능하잖아요. 뭐 1, 2, 3, 4, 6, 12가 나올 거니까 그거 다 더하면은 62, 18에 28이 나오겠죠? 이런 거 검산을 해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거 해봤을 때 이게 잘 나오면 괜찮겠다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서 해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잘 구현을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얘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로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테스트 케이스는 여러 개 본인이 이제 확인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숫자들로 최대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얘도 두 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와요? 콘솔에 나오는 결과를 예상해보세요. 0도 나올텐데 여기 이 자리에 일단 0이 나올 거고요. 이 자리도 0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나와요. 얘가 있으니까. 이거는 순서가 1000, 0, 0 나올 거예요. 아니지, 1000, 0, 1000, 0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예요. 4개, 총 4개. 아, 여기 그냥 포맷이구나. 아, 그러면은 1000, 네. 함수 실행문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죠.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면 12가 인자로 넘어가는 상태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1000, 0, 1000, 1000, 아, 1000, 12,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인자로 넘어온 이 1000이라는 값을 그대로 활용해서 출력한 것 뿐이죠. 그럼 이 함수 내에서 지금 이 num이라는 애가 이 함수가 실행될 때는 1000이고 이 함수가 실행될 때는 12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받은 정수 사용 가능한 것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s를 리턴하고 있는데 s가 0이래요. 그리고 s의 값이 변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여기부터 이 자리엔 뭐가 남아요? 아, 이 자리엔 실행되고 나면 s 리턴인데 s가 0이니까 0이 남을 거고 그 0을 s에 넣은 거고 s를 출력하는 거고, 얘도 똑같이 이 자리에는 0이 남을 거고 s에 0이 들어가는 거고 s를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는 결과가 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s한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약수의 합, 얘를 s에 담아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준이 되는 수가 1000이잖아요. 지금 인자로 받아갖고 매개문수로 활용 가능한 수가 1000이에요. 그러면 이 1000 안에 있는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한다, 뭐 모든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런 거 할 때 이 1000을 1부터 1000까지 확인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죠? 사람이야 중간중간에 빼먹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확실한 거는 컴퓨터는 이걸 하나하나 다 까봐야 되는 애잖아요. 그럼 일단 1부터 1000까지 다 까보려면 여기다 우리가 1부터 1000까지 경우의 수를 다 적어줄 수는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반복문을 돌려야겠네요. 우리가 배운 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네, 1부터 1000까지 i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번 반복을 하는 반복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간만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조건, 얘는 몇 번 실행돼요? 1001번 되죠. 마지막에 거짓인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얘는 몇 번 실행돼요? 1000번 되죠.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S의 결과는 어때요? 이거 결과값 예상해보세요. 두 개. 얘는 1000이겠죠? 여기선 1000이 나올 거고 여기선 12가 나올 거예요. 왜? S는 현재 0인 상태였는데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1씩 더하래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 1씩 더하는 걸 1000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1씩 1000번 더하면 0에서 1000이 되겠죠? 두 번째, 인자가 12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이 12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0인 상태에서 1을 총 12번 더하는 거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이 아니잖아요. 뭔가 값이 0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1부터 1000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한 거죠. 이게 아마 결과가 500, 5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2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더한 거니까 몇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78이 나오네요. 500, 500에 78. 그럼 인자가 여기가 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뭐 나와요? 다 더한 거니까 5050 나오겠죠? 근데 얘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얘는 지금 1부터 1000까지 있는 수 중에서 2, 3 쭉 더해서 999까지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0, 500이라는 내 안에서, 이 안에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수만 걸러내면 되겠죠. 약수만 걸러내서 약수일 때만 그 수를 더하면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다 더하고 있는 상황. 근데 얘가 다 더해지는 게 아니라 약수일 때만 더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조건문 if num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자, num이라는 애가 지금 1000이죠? 1000이라는 애인데 i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을 1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있어요? 없죠. 나머지 0이죠. 이러면 더해지겠네요. 1이 s라는 애한테 1이 덧붙여서 더해져 가는 거죠.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빈 상자에다가 사과 1개, 2개, 3개 이렇게 넣는 거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과 몇 개 들었냐 이거 보는 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00을 2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니까 우리가 약수라는 애를 찾을 때는 이런 로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if문이, 이 조건문이 참이다 라는 경우는 현재 i가 1000의 약수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s에 i를 더하겠다. 그러면 s한테는 결국 100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만 덧붙여서 더해지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상 결과값이랑 실제로 함수가 실행되고 난 결과랑 같으면 성공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해 달래요. 자, 소수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은 소수인가요? 아니죠. 일단 소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과 자기 자신만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소수, 이거는 뭐 제 기억에 중학교 때였나? 배웠던 것 같은데, 소수라는 거를. 1은 일단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자 자기 자신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수가 아니고, 2는요? 소수가 맞죠? 1, 2 이렇게 있으니까. 3은요? 맞죠? 4는요? 아니죠. 5는요? 맞죠?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1, 2, 3, 4, 5를 지금 해봤는데 얘가 소수고 얘가 소수가 맞고 소수가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암산해봤을 때 이게 해당이 되니까 소수가 맞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은 1부터 자기 자신까지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수가 아닌 거고, 2는 1, 2 두 개 있죠. 그래서 맞아서 소수가 맞는 거고, 3은 1, 2, 3,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인데 2는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소수가 맞는 거고, 4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수 중에 2라는 애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2라는 애가 자기를 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맞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거고, 그쵸? 5는 이 안에 들어있는 5개의 수 중에 자기 자신을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또 소수가 맞는 거죠. 우리 이게 암산이 가능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런 거 암산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얘가, 컴퓨터가 만약에 6이라는 수를 받았어요. 그럼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럼 컴퓨터는 1, 2, 3, 4, 5, 6 이라고 하는 6 사이에 있는 이 수들을 다 한 번씩 돌려봐야 되겠죠.
돌려봤을 때 결과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이 사이에 존재하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한번 로직으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함수 이름의 시작이 is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보통 불린 타입의 true, false, 그러니까 논리 연산이 가능하게끔 함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약간 관례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얘는 return true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먼저 num이 1이라면 1은 애초에 검사할 필요가 없죠. 얘는 무조건 소수가 아니니까. num이 1이라면 return false, 얘는 소수가 아닌 경우니까. 그리고 num을 일단 반복문 안에 있는 거를 한 번씩 다 해봐야 되니까 반복문을 돌려서 i가 1부터 num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어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게 됐을 때만 이제 소수가 맞다 아니다 리턴을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반복문을 지금 1부터 넘까지 다 돌렸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3, 4, 1000인데 10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다 돌리겠죠. 1000번. 근데 사실 얘는 잘 보세요. 3이라는 숫자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 3이 있을 때 1, 2, 3 3번 돌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1과 3은 돌릴 필요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범위를 2부터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자기 자신이랑 1은 빠지겠죠. 그리고 1은 여기서도 1이 넘어왔을 땐 여기서 걸러내고 있으니까 1은 어차피 여기서 걸러질 거고 함수 리턴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2 이상의 수가 들어왔을 때 이 로직을 탈 건데 이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조건 num이라는 애를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건 무슨 경우예요? i가 2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대요.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대요. 이러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죠. 그쵸? 얘가 이런 경우잖아요. 4를 돌렸을 때 1이랑 4를 뺐어요. 그럼 2, 3 중에 자기 자신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다라는 경우니까, if니까 이게 조건이 참이어야만 이 로직을 탈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 존재하기 때문에 4는 소수가 아니니까 false를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로직을 타고 반복문을 타고 내려왔는데 리턴을 안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면 어떤 경우예요? 소수가 맞는 경우죠. 리턴 true 그대로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3은 소수가 맞다, 4는 아니다, 1000도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얘도 뭐 테스트 케이스를 좀 늘려서 7도 해보고 13도 해보고 15도 해보고 한 500도 해볼까요? 587 이런거 7이나 13, 15 이런거는 우리가 암산이 가능한 거고, 587 같은 경우도 암산이 가능은 한 거죠. 돌려보면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늘렸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랑 다 일치한다면 13 얘가 왜 13이야? 14잖아.
일치한다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사실 소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건 정말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같은 원리예요. 자기 자신이랑 1을 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 소수가 맞다면 3이라면 얘는 자기 자신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3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1과 3밖에 없죠. 그러면 이 소수들의 합을 구하면 자기 자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 소수니까. 예를 들어 13이에요. 얘는 1이랑 13밖에 자기 자신을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자기 자신 플러스 1이 이 소수들의 합이 되겠죠. 그쵸? 이런 경우 이것도 그대로 로직으로 구현을 하면 자, 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요거 방금 전에 푼 문제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면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걸 해놨어요. 그럼 이거 가져다가 위에다가 놓고 이 함수 활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방금 전에 말한 그 상황을 로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얘를 접어놓고 볼게요. 얘는 어차피 약수를 구해서 합을 줄 거니까 이 내용이 이 함수의 로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우리가 이미 만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1인 경우는 그대로 살려놓고, 아니다, 얘도 그냥 살려놓고 버전 2로 해서 해보죠. 여기 안에 있는 얘만 좀 가져오고, 자, 지금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를 그대로 활용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중간에 로직이 없어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얘도 소수를 판별할 수 있는 소수 판별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리턴에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딱 블럭 씌운 이만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 함수 실행한 결과를 여기에 남길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니까, 약수의 합을 리턴을 해줄 거니까. 그죠?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자로 뭘 넘겨요? 이 넘을 넘기고 있는 거죠. 인자로 받아온 레게변수 활용될 수 있는 얘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케이스라고 했을 때 3이 들어올 거고요, 넘에. 그쵸? 그럼 이거 안 타겠죠? 1이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인자로 3을 주겠네요. 얘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함수에 3이 들어와서 로직이 구현 실행이 되겠죠. 이때 3의 모든 약수의 합은 4가 넘어오겠죠. 리턴 S가 4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4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4는 여기서 3이고 3 플러스 1이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얘는 true가 리턴이 되겠네요. 맞는 말이니까. 근데 4의 경우를 볼게요. 4 들어왔고 이거 안 할 거고 4 넘겨줘요. 4의 모든 약수의 합은 7이죠? 이 자리에 7이 남을 거예요. 그럼 7은 4 플러스 1, 5니까
이거 틀렸죠? 그럼 false 리턴 하겠네요. 소수 판별기 된 거죠. 이거를 활용해서 얘를 판별을 해봐도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수 판별기, 약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 이거 get divisor sum 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대로 활용을 해본 거예요.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 사용하는 거 가능하니까. 그걸로 결과값을 비교해서 우리의 결과를 또 찾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얘를 가지고 좀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 0이라고 값을 넣어 놓을게요. 자, 얘는 어떤 방식이냐, 소수가 맞으면 약수의 개수가 2개겠죠. 무조건. 이 개수가 하나라도 더 있어서 3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소수가 아니잖아요. 약수의 개수가. 그죠? 1과 자기 자신, 본인 밖에 없어야 되는데 2개만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대요. 이건 약수 아니잖아요. 이건 소수 아니잖아요. 그쵸?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 놓고 1부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반복문을 돌렸을 때 넘을 i로 나눴을 때 이때 나머지가 0일 때에만 카운트라는 애를 1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근데 나누어 떨어지게 했을 때에만 카운트를 1 증가시킬 거예요. 이게 거짓이면은 이거 안 할 거니까 그때는 증가가 안 되겠죠. 그 상태에서 카운트가 2라면, 2랑 같다면, 맞으면 true로 줄 거고 틀리면 false 줄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썼구나. 결과가 맞는 거죠. 소수인 경우에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경우니까 약수가 맞을 때는 카운트를 1 증가시켜요. 그럼 3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놈에 3이 들어왔어요. 이거 안 할 거고. 자, 반복문 돌아와요. i가 1인 상태로 3을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맞죠? 이때 카운트 1 올라가겠네요. i 1 증가 1 올라가요.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이거 틀렸죠?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다시 i 증가 3을 3으로 나눴어요. 나머지 0 맞죠? 카운트 증가할 거죠? 그럼 카운트 현재 2에요. 2번 증가했어요. i 증가 올라가요. 거짓이니까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때 카운트 2 맞네요. 4로 한 번만 더 볼게요. 4 이거 안 할 거고 1, 4 참이니까 들어와서 4를 1로 나누면 나머지 0 카운트 1 증가. i 올라가서 i가 1에요 4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 맞죠? 카운트 1 증가. 3 안 할 거고요. 4 맞으니까 카운트 1 증가. 이거 올라가서 5 거짓이라 빠져나오면 카운트 현재 몇? 3. 그럼 3은 2랑 다르니까 거짓을 리턴해 주겠네요. false를. 그럼 얘도 소수 판별기가 되는 거죠. 인자로 숫자를 넘겨주면 그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true, false로 알려주는 함수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2부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카운트가 0이랑 같냐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거는 1과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은 반복문이니까 그러면 카운트가 0일 때가 소수가 맞는 거죠. 값이 안 변한 상태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자신 포함하게 돌려서 카운트 2로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했던 소수를 구하는 방식,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소수를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말로 해보고 코드로 옮긴 것 뿐이에요. 세 가지 방식 다. 이제 사실 오늘 7일차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를 사용하는 문법이나 뭐 조건문을 사용하는 문법, 반복문을 사용하는 문법 이런 거 뭐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셔야 돼요. 이제 7일차이기 때문에 꽤나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 로직만 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법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익히셨을 테니까 로직만 잘 생각을 하면 되는데 로직은 사실 말로 풀어 쓴 거를 코드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기능 구현은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A라는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오면요 이 A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 A가 돼야 되는 이 A라는 기능이 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쭉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처럼 내가 해야 될 게 정리가 돼요. 이 기능이 해야 될 상황이. 그럼 그걸 정해놓고 그 상황을 끊어서 내가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저기를 저렇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씩 기능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A라는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SI 업체에서 개발자들이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댓글 달기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현재 일반적인 게시판은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댓글 달기 기능이 없는데 댓글 달기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댓글을 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로그인 해야 되고, 그죠? 로그인 하고 나서 뭐예요? 게시물 클릭해야 되고, 그죠? 게시물 클릭하고 뭐예요? 밑으로 스크롤 내려서 댓글 창을 클릭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작성을 한 다음에 뭐 확인 버튼 같은 걸 눌러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만들어야 되는 기능의 프로세스를 쭉 읊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프로그램 안에 이미 게시판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면 로그인 되어 있을 거고, 게시판 게시글 조회하는 거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스크롤 내려서 밑에 댓글 입력할 수 있는 칸 없으니까 이거 만들면 되고, 그 칸에 뭔가 텍스트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 작성한 데이터가 DB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조회할 때 꺼낼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댓글 끝이에요. 모든 기능은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기능이 해야 되는 상황을 쭉 나열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써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연습장 같은 거에 펜으로 끄적여 본다던가 아니면 메모장 하나 켜놓고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A라는 기능은 못 만들어요. 뭐 물론 정말 간단한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뚝딱 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고 실무에 나가서 어떤 기능을 만든다 했을 때 이 기능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상태인데 기능만 뭔지 알아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생각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거?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원할 때 이 결과물을 향해서 이렇게 직진이 안 된다고? 이 단계를 거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던 것 같은데, 이 수업이 아니었나? 네. 실제로 이거를 투두리스트 기법이라고 해서 내가 당장 해야 될 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완성이 되는 형태. 개발은 거의 100%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건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파이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바, C, 파이썬, C# 다 공통으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끊어낸 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로직을 구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뭔가 기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일단 소수 판별기까지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45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5분이니까 4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